이번 신형 아반떼도 역시 단차에 대한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선 이제 아반떼가 한층 좀 역동적인 모습으로 진보돼서 들어오고 왔는데, 오늘은 더유 아반떼, 이 신형 아반떼 부분 변경된 아반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반떼의 디자인 부분을 봐야 되겠죠.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 테마를 역시 전면부에 강조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제는 하나의 어떤 패밀리룩으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이렇게 일자 눈썹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2020년 4월 출시 이후 3년 만에 선보이는 7세대 아반떼의 부분 변경 모델이에요. 디자인 완성도를 이제 끌어올렸는데,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 헤드램프의 눈매가 아주 전작 대비 더욱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더 예리하면서도 입체적으로 디자인됐는데요. 전체적인 차의 첫인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역동적이고, 기존의 현대차, 기아가 즐겨 사용하던 약간 미래지향적인 그러면서도 약간 쐐기형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공격적으로 디자인이 됐어요. 그리고 아래에는 또 블레이드 범퍼 수준으로 쫙 벌어진 디자인, 범퍼 디자인도 공격적인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전작에서 봤던 아반떼가 약간 너무 입체적인 형태인 걸 맞는데, 전체적으로 좀 완성도가 좀 무너지는 거 아니냐, 너무 멋을 부렸다,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전면부에 포인트를 줘가지고 이 차가 강인한 스타일로 변형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측면부에서는 아반떼의 전매 특징인 삼각형 입체 패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측면 완성도 면에서도 저 캐릭터 라인이 되게 이제 입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캐릭터 라인하고는 전혀 다른 아반떼의 측면부 디자인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알로이 휠이 들어가 있어서 전작의 알로이 휠하고 좀 다르게, 좀 맵시 있게 더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면부 리어 보실까요? 이 부분은 투톤 그래픽과 함께 견고하면서도 날렵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 디자인은 선을 좀 많이 좀 공격적으로 둬서 상당히 많이 좀 바뀌었다, 이런 인상을 지는 반면에, 후면부에서는 크게 변화가 있어 보이진 않는 그런 형태이긴 해요. 이런 후면부 디자인 아래 범퍼 같은 경우는 부락부락하게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타선의 어떤 면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래지향적으로 바뀐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톤 내지는 쓰리톤의 느낌까지 들 정도로 블랙과 그레이 컬러, 그 다음에 차체 바디 색깔, 이 세 가지가 형성화되어 있는 부분에 더 많이 효과를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리플렉터 같은 경우도 되게 길게 뽑혀져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런 한층 강화된 인상이 돋보이는 아반떼를 대놓고 준중형 세단 시장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엔진룸에 들어가는 심장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1.6L급 가솔린 엔진을 기본으로 1.6 하이브리드, 또 LPI 2.6 터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쪽에서는 이런 아반떼가 기존 모델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다 부각시킨 초점에 맞춘 차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램프 아래 하단부의 또 범퍼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아래로 좀 다운포스가 느낄 정도 아래로 좀 내려오면서 또 넓게 호리젠탈한 부분으로 더 많이 빠져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반떼는 2021년 북미 올해차에 올라갈 만큼 이 북미 시장에서 상당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현대자동차에서는 거의 볼륨으로 시장에서는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차입니다. IIHS에서 우수한 충돌, 안전 및 예방 성능을 갖춘 톱 세이프티 등급을 받았고요. 네, 최근에는 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고속도로에서 뒤따라오던 아반떼가 이제 앞에 차량이 포토였는데, 이 차량이 의식을 잃은 운전자였거든요. 아반떼가 측면 부분을 들이받으면서 차량을 세운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차량 부분들 일부가 일그러진 거 외에는 충격은 닿지 않았던 걸로 보여져요. 네, 근데 이렇게 의인이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현대자동차의 남양연구소 연구원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네, 그만큼 차량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거라 이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네, 동시에 용기 있게 이 일을 수행한 운전자에 대한 칭찬이 댓글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 지난 7일 경기 화성시 비봉 매송고속도로에서 발생된 일이거든요. 뒤따라오는 아반떼, 그러니까 그 현대차 연구원이죠. 이분이 이제 보고 너무 이상하니까 자신의 아반떼로 강제로 이제 해당 트럭을 최종적으로 멈추게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측면으로 이제 계속 쾅쾅쾅 들이받다가 차가 속도가 줄여지니까 급기야 이제 앞에까지 가서 차량 트럭 전면부를 측면으로 이제 가로질러 막아서 차량을 세운 그런 일이에요. 당시 이제 운전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골든타임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같은 일을 했다고 운전자인 현대자동차 연구원이 그렇게 밝혔는데요. 이 기사가 나간 이후로 아래 댓글을 보게 되면 이 운전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있어야 되냐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AIHS에서 그렇게 탑 세이프티 픽을 받을 수 있었던지 그 부분을 조금은 보여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모로 이런 차체 강성에 대한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실제 아반떼는 IIHS에서 탑 세이프티 픽을 받은 이후로 시장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준유형 세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가성비도 상당히 한 부분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경차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풀 스펙을 때리면 한 1,8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게 경차이기 때문에 경차를 선호하는 것보다는 지금 새로이 사회 초년생으로 들어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2030 세대들 분들한테 차량은 무엇보다 안전한 게 좋다, 이런 말을 언제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부 핸들링이라든지 코너링에 대해서 안정성,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외부의 충격에서도 차 스스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이런 강성이 측면부 전면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경차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량을 처음으로 나의 첫 생애차라고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앙증맞고 미니미스러운 이미지도 좋긴 하지만 그런 디자인적인 측면보다는 차체 강성에 대한 평가를 좀 제대로 받은 차를 평가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기사 작성을 하면서 이번 의인의 기사를 보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이렇게 인서트로 이 내용을 넣어봤어요. 북미 시장에서 그만큼 인기가 많은 준주형 세단입니다. 국내 출시 가격은 금리 인상 및 인건비, 부품 가격 상승 등으로 해서 바로 전장 1.6L 가솔린 스마트 트림이 1,866만 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걸 감안을 한다면 2천만 원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2차 승을 할 텐데요.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덕화였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IIHS 테스트 영상도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